안녕하세요. 저는 카츠바하고 포키바하고 공동 창업한 제이슨 박이라고 합니다. 네, 창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창업 전문가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머릿속에는 창업할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시간 가지셔서 좋은 아이템 가지고 다른 길에 도전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뭐 틀에 박힌 이야기보다는요, 그냥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하고 제가 아는 상식을 그냥 공유하는 차원에서 편안하게 대본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제를 왜 창업해야 하는가라고 정했었거든요. 왜 창업해야 될까요? 왜 창업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더 내 거를 하고 싶었어요.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의 차이점을 되게 운이 좋게도 26살 때부터 알게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어,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자기 세탁소를 하시던 자기 식당을 하시던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창업가라고 봐요.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꾼들, 네, 이런 모든 분들이 창업가, 자영업자, 사업가 이런 모든 말들로 포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줌으로 하면요, 숨이 가빠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양해 말씀드리고요. 네, 자, 저는 오늘 창업의 좋은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얘기하기에는 모자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 지금 웨비나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의 좋은 점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창업을 해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자기 가는 길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창업을 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직장에 계시면서도 항상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직장 생활보다는 내 거라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더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기 거를 한다는 거 아까 큰 틀에서 창업이라는 거는 본인 거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본인 거를 하게 되면요. 뭐가 좋으냐면요. 어, 하나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두 개를 하는 건 정말 쉬워요. 왜? 내가 한 번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본인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이면 돼요. 저는 식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식당을 인수해서 사장님이 된 후로 그대로 1년 반 정도 뒤에 두 번째 매장을 열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카피 앤 페이스트 공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긴 글을 이만한 페이지에다가 다 썼어도 그걸 다시 한번 하려면 계속 열심히 우리 타이프를 하고 시간을 소요해야만 그거를 다시 옮겨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그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라는 그 간단한 기능으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장사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것들은 내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월급보다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반이 지난 그 시점에서는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로 똑같은 시스템을 똑같이 옮겨 놓는 데 성공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녔더라면 1년에 인상되는 월급, 2년 뒤에 인상되는 월급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항상 우리가 살았어야겠죠. 직장인들의 삶으로. 하지만 전 그걸 해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좋은 점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시작했고요.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뭘까요? 일단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서도
지금 창업이나 자기 일을 못 하시고 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세 가지가 다 있는 분들은 준비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하고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또 다른 분들 주위에 좋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길을 찾아 나가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입장으로서 그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씩은 꼭 모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열정은 누구보다 크다. 근데 나는 아이템도 정말 좋은 걸 갖고 있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시고요. 나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꼭 그 한두 가지씩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에서 있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가지, 두 가지 모자란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분들을 교육시켜 드리고, 그분들이 자기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주시는 것도 되게 환영하는 바예요. 저는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점들 제가 분명히 채워드린다는 게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1년 뒤에 2년 뒤에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물 한 잔 마시고요. 저 이거 몇 달 전에도 해봤는데요. 정말 숨이 가파라서 못하겠어요. 네, 자, 한 가지 예로요. 5년 정도 전에 제가 음식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장사할 수 있을까? 나도 너처럼 장사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나는 그냥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 친구가 정말로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첫 스텝부터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런 큰 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었고 장사해서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친구를 이제 저와 함께 일을 같이 하면서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일단 조건이 그거였죠. 본인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받는 월급 정도는 제가 당연히 줄 수가 있었고 저 같이 일을 하면서 배워서 창업을 하겠다, 독립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온 친구였어요.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저한테 왔던 친구죠. 그래서 저하고 1년 정도 호흡을 맞추고 그 뒤로 창업을 했어요. 그 친구의 지금 5년 뒤의 모습 지금 어떠냐면요. 그때 1호점을 열고 2호점까지 열어서요. 본인 스스로 지금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X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부의 기준,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벌 수 있는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라고 치면요. 굉장히 더 큰 부분을 벌고 있어요. 매장 2개로 인해서. 지금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그 친구는 모든 걸 버리고 제 식당에 와서 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직장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인컴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똑같이 저한테 상담을 받아왔던 친구들의 대부분은 나는 이 직장 생활이 정말 싫어. 나도 창업을 하고 싶어. 나도 장사를 하고 싶어. 라고 했던 친구들의 대부분은 그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죠, 당연히. 밑바닥부터 배운다라는 생각, 그리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들었던 야,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사업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친구들하고 동업하면 망하는 거야. 이런 틀에 박힌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친구들 같아요. 그 틀을 깨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러 차례의 기회와 여러 차례의 도전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30대 초반의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고 계속 같은 굴레에서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물론 그 친구들이 더
후진 삶을 산다거나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 창업을 하고 싶고 내 거라고 싶고 장사를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두 친구의 결단력하고 행동력은 너무나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두 친구를 보면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 있는 그 부의 분배. 네, 한 사람은 되게 많이 부자가 돼 있고 한 사람은 그때 상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두 친구 다 자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한 친구는 도전할 수 있는 정말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 친구는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를 보면서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도 뭔가는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창업해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오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식당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식당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장소에 제대로 된 아이템을 제대로 된 사람이 차린다고 하면요. 식당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요건들 중에 한 가지, 두 가지씩 모자라시는 분들은요. 꼭 그 모자라신 분들을 파고 들어서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도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꼭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포키바와 카츠바의 공동 창업자 주윤호라고 합니다. 어, 항상 이제 우리 박 대표랑 같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초반 시간을 이제 제이슨 박 대표가 할애를 하면 제가 그쪽을 좀 피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제가 좀 이렇게 블랙아웃 되는 부분이 좀 가끔씩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 한번 잘 열심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 부분은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경험한 일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실 텐데 제가 경험했던 거를 그대로 저 포키바나 카츠바를 할 때 경험했던 부분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좀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단지 제 개인적인 얘기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 저희 20분이 끝난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을 저희가 대답하는 걸로 나머지를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좀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만 저희 포키바나 카츠바를 오픈하게 된 창업하게 된 계기를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잠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원래 그 파이낸스를 전공을 해서 이제 증채권 쪽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뭘 못했는지 아니면 제가 그 숫자를 잘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자리 잡지 못해서 2004년도에 나와서 어머님이 그 당시에 한 몇십 년 동안 하시는 요식업에 계셔서 저도 요식업에 2004년도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첫 가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잘 돼서 또 가게를 또 하나 인수해서 2006년도에 하게 됐는데 제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2008년도에 또 서프라임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2010년 12월 31일부로 홀라당 말아먹게 됐죠. 제가 이제 문을 닫았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집 두 채를 날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도 당연히 날렸고 부모님 돈도 썼고 또 친구의 돈도 빌려서 쓰고 해가지고 좀 크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이제 가게를 문을 닫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어머님 가게에 가서 이제 스시 보조로 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한 4년 하고 푸키바를 창업하는 이 과정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오늘 지금 제가 앞으로 할 얘기는 혹시라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 입장을 제 상황을 대변을 해드려서 거기에 또
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해서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없는 가게에서 제가 스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조로 들어가가지고 뭐 큐캄버도 자르고 와사비도 비비고 뭐 이런 잦은 간단한 일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만 했던 것이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거죠. 이거 할 것 같으면 잘 될 것 같아. 이 음식을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저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이걸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아이템들을 비즈니스 플랜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상황에 현금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걸 기존으로 틀로 해가지고 먼저 비즈니스 플랜을 많이 만들었어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제가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는 4년 동안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이 어느 입장에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입장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랜을 한 15개, 20개 짠 다음에 테이블에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더 잘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제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10가지든 20가지든 100가지든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 본인이 잘하는 것과 본인이 아는 거를 집중적으로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접근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정말로 하기 싫은 거, 제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제가 써놓은 100가지 하기 싫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중에 빼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에요. 간단히 포기바를 창업하게 된 배경을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제 상황에는 제가 돈이 수중에 1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제가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든지 가족, 친지, 은행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창업 비용이 제일 작은 거에 포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제가 한 것은 제가 경험치로 스시 가게에서 일하면서 스시분들의 그러니까 셰프님들의 곤조라고 하면 좀 그런데 텃세 같은 게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제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마디로 셰프가 없는 가게를 만드는 데에 제가 좀 더 포커스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1989년도 6월 4일에 이민을 왔는데 한 6개월 후부터 조그만 일식 가게를 테이크오버를 하셔서 지금 현재 32년째 아직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12시간 주 6일씩 꼬박 지난 30년 동안 일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그분이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기 싫은 거, 주인이 12시간씩 주 6일 7일 일하는 걸 하지 말자. 여기에 좀 혈안이 돼 있었죠. 이런 것들을 막 빼내다 보니까 그 중에 남은 아이템이 포기였던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걸 하고 싶어. 남이 이걸 하니까 너무 잘 돼. 난 저거 베껴야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저희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나머지 몇 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작정이라는 거는 없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는 자기한테 놓여진
그 현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그 상황의 토대로 거기서 이제 브랜치아웃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이제 제이슨 박 대표가 만나서 이제 포키바라는 걸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템이 만약 선정됐다고 하면, 그러면 장소를 고르실 때 도대체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포커스한 거는, 저희는 처음부터 가게를 만들었을 때 가게 한두 개를 생각을 하고 만든 가게는 아니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앞으로 4개, 5개, 혹시라도 그 이후에 성장하는 게 보이면 프랜차이즈를 갈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처음부터 어느 길을 가고 싶은지를 정해 두고 가시면 조금 더 미래에 갈 때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업을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어, 어, 상황을 바꿔가면서 그 스타일을 이제 꾸려가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는 단계부터 어느 길까지 가고 싶은지를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저희가 이제 가게를 2-3개 오픈했을 때 저희도 투자를 받고 싶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을 한번 찾아가 뵈서 만났는데요. 그 대신 제가 너무 어렸는지 그분이 질문하시는 대답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질문이 되게 단순한 거였는데 답을 못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What is your exit plan이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엑싯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엑싯의 뜻을 잘 몰랐어요. 영어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만약 투자하면 3년이든 5년이든 리턴 온 인베스트먼이 언제 될 거며, 어떤 식으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솔직히 돈이들은 고민이 아니거든요.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업을 하실 때 오픈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상을 해 놓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죠. 저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만약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질문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게 하나를 할 건가? 3개를 할 건가? 5개를 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창업하시기 전에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지금 만들어서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2번째 가게를 오픈하고 싶은데, 내가 쓰고 있는 재료가 과연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가게를 100개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오클라호마에 가서 저희 가게를 만들고 싶은데, 어쩌면 LA에 있는 물건들이 오클라호마는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아무것도 아니고 미래 5년, 10년이 지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돈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창업을 할 때는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상상 속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좀 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많고,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률도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고민했던 부분은, 그러면 창업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결정하셨다고 하면, 그러면은 어디에 오픈을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타겟 마켓이 어디인지, 어떤 파퓰레이션에 어떤 데모그래픽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창업하시는 준비하는 시점에 뭐든지 다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저희가 포키바를 창업했을 때는 지금 현재 날생선 그 스시바가 너무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가 취지였는데요. 2번째 가게 창업했을 때, 카츠바라는 아이템을 창업했을 때는
첫 번째 포키바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채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포키바를 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창업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애쓴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날생선에 대한 거부감이었어요. 포키바라는 거는 날생선을 서빙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50개 전체 주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 노스다코라에서 가맹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솔직히 가게 하나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노스다코다로 마찬가지고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미주리 뭐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아직까지도 날생선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확실히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두 번째 브랜드 카츠바를 오픈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츠바라는 브랜드는 동서양의 음식을 조합한 물건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튀김 치킨이나 포크를 브레딩 해가지고 미국식의 샌드위치나 햄버거 샐러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제가 50개 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플랜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obstacle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한 10분, 20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해 봤고요. 나머지 시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질문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질문들을 지금 보시는 분들의 질문들을 좀 대답을 하면서 그 질문을 대답하면서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